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의 공격으로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판문점 도끼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나 현장 과잉 대응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시간은 사건 직후가 아닙니다. 사건 이후 72시간 동안 한반도는 실제 전쟁 직전까지 치닫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모두가 예상하던 행동을 끝내 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과 유엔군은 즉각 대응에 들어갑니다. 주한미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이 사건을 단순 충돌이 아니라 의도적 살해로 규정합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는 즉각 상황평가회의에 들어가고 군사 대응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태도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북한은 공동경비구역 인근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확성기와 경계태세를 강화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북한은 언제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엔군이 준비한 대응은 북한이 예상했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틀 뒤 미국은 폴 버니언 작전을 실행합니다. 이 작전은 나무 하나를 자르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사실상 무력 시위였습니다. BHB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고 F-4, F-111 전투기들이 대기합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고 판문점 현장에는 중무장 병력이 배치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문서와 당시 주한미군 지휘 기록에 따르면 이 작전은 즉각적인 전면전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설계된 무력 시위였습니다. 즉, 나무를 자르다 공격이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전쟁으로 넘어갈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충돌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발 물러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북한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폴 버니언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군은 무력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고 병력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사흘 뒤 북한은 이례적인 발표를 합니다. 김일성 명의로 유감 표명이 나옵니다. 이 발언은 북한 체제 역사에서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합니다. 이 발언은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공식 전달됩니다. 왜 북한은 이렇게 물러섰을까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첫째, 미국의 대응은 단순 보복이 아니라 체제 전체를 위협하는 신호였습니다. 둘째, 중국과 소련은 이 사안에 대해 북한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중 관계는 이미 개선 국면에 있었고 소련 역시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 사건을 확대할 경우 외교적 고립이 확실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판문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국제 감시 아래 있는 특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벌어진 무력 충돌은 즉시 국제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강하게 행동할 수는 있었지만 그 대가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후퇴였습니다. 도끼 사건 이후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지 않았고 판문점의 경계선 관리 방식도 사실상 바뀝니다. 공동경비구역에서 무장병력의 직접 접촉은 줄어들고 이후 구조물과 경계체계가 변화합니다. 이 사건은 북한이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계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북한은 싸울 수 있을 때만 싸웁니다.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물러섭니다. 1976년 판문점에서의 72시간은 그 판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잊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가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멈춰선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북한은 모두가 예상했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판문점 도끼 사건 이후 72시간의 기록입니다.